Dobro. History. Archive. 청취자께서 1994년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 관련 자료들을 한 묶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도시의 비극적 교훈이라는 주제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994년이라는 시간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들을 읽어보니까요. 와, 그 시절 공기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뭐랄까 사고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맞습니다. 그 해가 정말 이상했어요.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렸고 가을이 되자마자 10월에 성수대교가 그냥 툭 끊어졌잖아요.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충주호에서 유람선 화재까지 나고 사회 전체가 내 발밑이 안전한가 하는 아주 근원적인 공포를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수대교 붕괴 후 불과 40여일 만에 서울의 심장부인 아현동에서 또 끔찍한 사고가 터진 거군요. 네, 그것도 아주 평범한 주택가 한복판에서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어떻게 주민들의 평화로운 쉼터가 시한폭탄으로 돌변했는지 그 과정을 샅샅이 재구성해보고요. 이 비극이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사고가 난 장소부터 한번 보죠. 마포구 아현동. 보내주신 자료 속 사진들을 보니까 좁은 골목에 낡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정말 전형적인 서울의 구도심 풍경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주민들의 거의 유일한 쉼터였던 도로공원이라는 작은 공원 지하에 거대한 가스 공급 기지가 있었다는 사실. 이걸 대부분의 주민이 전혀 몰랐다는 대목에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예, 아현 밸브 스테이션입니다. 도시의 심장으로 피를 보내는 동맥 같은 곳이었죠. 인천 LNG 기지에서 온 고압 가스를 서울 서부권 수십만 가구에 공급하기 위해서 압력을 낮추고 조절하는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규모가 상당했겠네요. 하루에 처리하는 가스 양만 1,060톤에 달했으니까요. 그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아주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처음부터 안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설계 결함이라니요. 가장 기본적인 안전 문제였다는 건가요? 네, 가장 큰 문제는 환기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한, 완전히 밀폐된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가스를 다루는 시설인데 환기구가 없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가스가 혹시라도 샜을 때 이게 밖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는 거죠. 이건 뭐랄까, 수영장에 배수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와, 사고 이후에 현장을 조사했던 일본 전문가들이 보고서에 이렇게 썼을 정도예요. 이런 구조에서는 가스가 누출되면 무거운 순서대로 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일 수밖에 없다.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네요. 어떻게 그런 시설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운영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더해서 배관은 부식되고 있었고 더 심각한 건 경영 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안전관리 조직과 인력을 대폭 줄였다는 점입니다. 아, 인력까지요? 네, 현장에 상주하면서 24시간 감시해야 할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거죠. 이미 기술적 결함, 관리적 부실이 시너지를 내면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상태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 바로 그날 1994년 11월 7일에 그걸 건드리는 작업이 시작되더군요. 아주 간단해 보이는 계량기 5차 점검 작업에서부터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의 도미노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료에 명시된 정상적인 작업 절차, 그러니까 FM인 아주 묘확해요. 먼저 배관 양쪽의 밸브를 완벽하게 잠그고 그 안에 남아있는 소량의 잔류가스를 그 퍼지 호스라는 안전관으로 빼내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걸 연결해서 지상으로 안전하게 빼내는 겁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기본 수칙이죠.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런데 현장 작업자들은 그 기본을 그냥 건너뛰어 버렸어요. 배관 안에 가스 얼마 없을 거야 라는 어찌 보면 좀 안일한 판단 하나로요. 맞습니다. 퍼지호스 없이 그냥 배관을 열어서 남은 가스를 지하 기지 내부로 방출해버린 겁니다. 160평 규모의 밀폐된 지하실에 인화성 가스를 그냥 쏟아 부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말 끔찍한 실수였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잠갔다고 굳게 믿었던 그 메인 밸브마저 완벽하게 닫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밸브까지요? 네, 나중에 국가수 감식 결과를 보니까 밸브 틈새에 이물질이 끼었거나 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럼 작업자들이 예상했던 소량의 잔류가스 정도가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본관에서 계속 고압의 가스가 씩 소리를 내면서 그 밀폐된 지하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공간이 폭발 직전 농도의 가스로 채워지는 데는 정말 시간이 얼마 안 걸렸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폭발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오기 전에 시스템과 사람이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사고 며칠 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계속 가스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넣었던 기록이 있고요. 아, 민원도 있었군요. 그리고 사고 당일 오후 2시 11분, 폭발 약 40분 전에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앙통제실에 가스 누출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경보음까지 울렸는데 왜 아무 조치도 없었던 거죠? 바로 경보 피로, 영어로는 얼람 포티그 때문입니다. 이건 현대사회 안전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경보 피로요? 네, 평소에 센서 오작동으로 경보가 너무 자주 울리니까 정작 진짜 위기 상황에 경보가 울렸을 때 또 오작동이겠지 하고 무시해버리는 현상이에요. 아, 양치기 소년 효과랑 똑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중앙통제실 근무자들은 현장에 확인 전화 한 통하지 않고 그냥 경보를 꺼버렸습니다. 늘 울리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 안일함이 결국 최악의 상황을 부른다는 것. 이건 비단 30년 전 얘기만은 아닐 것 같아 소름이 돋네요. 그리고 마지막 경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키던 청원경찰 박범규 씨의 경고였죠. 그분은 작업자들이 가스를 방출하는 걸 보고 기지 환기구 바로 옆에서 노숙자들이 모닥불을 피워놓은 걸 발견한 겁니다. 세상에, 지하에선 지금 가스가 줄줄 새고 있는데 바로 그 위에서는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니. 네,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관리자에게 모닥불부터 끄고 작업해야 한다. 지금은 위험하니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경고마저. 묵살당한 거죠. 네, 현장 관리자는 작업 일정이 늦어질 걸 우려해서 괜찮으니 그냥 진행하라며 박범규 씨의 경고를 묵살하고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이 불과 몇십 분 뒤에 서울 도심을 불바다로 만드는 거대한 비극의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결국 오후 2시 52분 모든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현실이 됐군요. 지하에 가득 찼던 가스가 환기구를 통해 지상으로 새어나왔고 마침내 모닥불의 불씨와 만난 겁니다. 네, 작은 불씨가 환기구를 통해 가스 흐름을 타고 지하 기지 전체로 역류하는 역화, 즉 플래시백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가스를 한꺼번에 터뜨린 겁니다. 자료에 묘사된 폭발의 위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폭발과 함께 50m 높이의 불기둥이 치솟았는데 주변 15층 아파트보다 더 높은 불기둥이었습니다. 50m요? 네, 폭발의 충격으로 원점에는 깊이 6m, 지름 20m의 거대한 웅덩이가 파일 정도였고요. 제가 자료를 읽다가 가장 섬뜩했던 묘사는 당시 인근 지하철 공사장 덮개로 쓰이던 그 수백 킬로그램짜리 육중한 철판들이요. 네. 그게 폭발의 역에 15층 높이까지 솟구쳤다가 포탄처럼 주변 주택가로 떨어져 내렸다는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철판 비가 내린 거죠. 폭발 충격파만으로도 반경 300m 이내 건물의 유리창이 전부 박살났다고 합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지옥 그 자체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쉼터였던 공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택 145채와 차량 92대가 불탔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가스 폭발 화재는 원료 공급이 차단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불을 끌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소방차 80여 대가 출동했지만 계속 터져나오는 가스 때문에 불길에 접근조차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을 끌 수가 없으니 그냥 도시가 타는 걸 지켜만 봐야 했다는 거군요. 네, 밸브를 잠그기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렸고 그동안 화재는 아현동 일대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7명 전원을 포함해 총 12명이 사망하고 101명이 다쳤습니다. 555명의 이재민이 하루아침에 집과 삶의 터전을 잃었고요. 그리고 그 희생자 명단에는 마지막까지 위험을 날리려다 변을 당한 청원경찰 박범규 씨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분 이야기는 자료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사람의 책임감이 시스템의 무책임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자, 이제 연기가 거치고 나서 모두가 묻기 시작했겠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사고 원인을 정리해보면 이건 정말 어느 한 사람의 실수라고 할 수가 없더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여러 기업의 실패가 겹쳐서 만들어낸 총체적 인재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첫째, 밸브가 완벽히 잠기지 않은 기술적 결함. 둘째, 안전 절차를 무시한 인적 오류. 셋째, 경보를 무시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 부실. 그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서 최악의 결과를 낳은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걸 그냥 인재라고 부르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자료에 나온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안전조직 축소 같은 대목을 보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을 외주화하고 위험을 감수한 의도성이 엿보이는 예고된 비극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결국 돈을 아끼려다 사람을 잃은 셈이죠. 자료는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줄이고 노후 장비 교체에 소극적이었던 경영상의 문제를 근본적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았죠. 홍삼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비통하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사회적 파장도 엄청났겠네요. 네, 도시의 혈관이라 불리는 지하 인프라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 동네 밑에도 저런 시한폭탄이 있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퍼지면서 위험시설을 기피하는 님비 현상이 심화됐고요. 또 많은 아현동 주민들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정부도 뒤늦게 도시가스 사업법을 개정하고 전국 지하 매설물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제도 강화에 나섰죠. 그런데 이 자료 묶음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토록 참혹한 교훈을 얻고도 우리 사회가 그걸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불과 5개월 뒤인 1995년 4월 대구 상인동에서 아현동 사고와 판박이 같은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이번엔 무려 101명이 사망했습니다. 맞습니다. 등교하던 학생들이 많이 희생돼서 더 큰 충격을 줬죠. 아현동 사고가 내부 관리 소홀의 문제였다면 대구 사고는 외부 요인이 원인이었지만 본질은 같았다고요. 네, 지하철 공사 중에 실수로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시킨 거였거든요. 하지만 지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정보 공유가 안 됐고 안전수칙은 무시됐고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점. 그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아현동의 경고를 우리 사회 전체가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였던 셈입니다. 30년의 세월에 흐른 지금 사고 현장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과거에 끔찍했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스카이라인은 화려해졌지만 그 화려한 도시 풍경 아래 그날의 비극과 교훈은 점점 잊혀가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이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이다. 네. 밸브 하나, 호스 하나, 경보음 하나를 무시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아현동 사고는 온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과거의 일이 아니죠.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나 백성역 온수관 파열 사고처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도시 지하의 위험은 형태를 바꿨을 뿐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아현동 사고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도시의 안전을 위한 영원한 오답노트라는 마지막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문제, 그래서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문제들이 빼곡히 적힌 노트인 거죠. 청취자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안전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낡고 비극적인 오답노트를 다시 펼쳐 무엇을 더 배워야 할까요? 잠들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지점인 것 같습니다.